대웅전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저 얼마 나왔어요? 집은 아무나 넣어야 돼. 연세 40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맞아. 이리고 하면 이제 돌아가시고 5년 안 됐구나. 여기 산소터가 남양바지이기 때문에 산소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딱 잡아놨잖아요. 사실 저것도 약간 동남향이고, 저렇게 앉으면 남향 되거든. 근데 요거는 약간 북향이잖아. 약간 북향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계란이 시큰게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막 음지가 이 양지가 지면 박테리아가 이끼가 낄 수가 없거든. 양지가 바르면은. 그래서 상석에 이끼가 끼잖아요. 술을 건조하잖아요. 상초에 냄새가 나거든. 소금물로 살살살살 일어날 때마다 그래 화장실 가면서 그래 하고 입으로 가실 필요 없고 염분이 안에 있으면 달아요. 강분이 그 달아. 그래 해놓으면 집에 이게 2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한두 번 시험 떨어지고 나면 이쪽이 점점 관심이 더 많이 오거든요. 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선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에 차와 간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오셨으니까 이 차가 해차라고 그래요. 녹차 종류인데 필요해. 명상 체계를 갖추는 것은 반드시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에 처음에는 명상의 출발이 있어요. 자, 명상 출발해서 그 다음에 명상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상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의 도달 방법. 이 네 기운이 활력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틱을 잡고 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틱을 잡고 걸을 때는 발바닥, 정수리, 배꼽 세 군데 두고 걸어야 돼요. 스틱이 없을 때 손가락 끝에 두고. 배꼽에 두는 것은 뭔가 배꼽에 하고 배에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저거는 좀 강렬하니까 많이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면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아무렇지도 않았던 기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가장 강렬한 건 어떤 기억일까요? 나쁜 거를 많이 기억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평상시에, 왜냐하면 그게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되게 불행하고 힘들었다는 사람이 물어보면 실제로 따져보면 좋았던 기억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강렬하지 않으면 기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는 무심히 넘어가고 익숙하게 넘어가고 안 좋았던 거 그런 것만 강렬하게 기억을 해가지고 좀 내가 행복하게 사는 내 삶을 내가 만드는구나를 좀 더 아시게 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되니까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걷기 명상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막 항상 마시는 머그컵에 커피 원액 살짝 따라도 색깔이 금방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컵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컵이 우리 국그릇 같은 이런 대접이 되면 색깔은 좀 더 연할 것이고, 이게 보여지는 대상과 보고 있는 나의 감각 기관과 그리고 보는 걸 아는 나의 마음 세 개가 합쳐져서 그 대상을 알고 이게 무엇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저 나무다라는 걸 내가 아는 건 내 마음이 저기까지 가 있는 거고요. 저기 멀리서 새소리가 들리는 걸 아는 건 내 마음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서 보면 계속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예, 넓게 보면 내 마음이 점점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옛날에 호연직이라 그래서 멀리 높은 데 가서 보게 하거나 멀리 가서 보게 하거나 이런 거를 많이 아이들한테 기회를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만 계속 있게 되거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금방 내가 반응을 해서 뭐 화가 나거나 이러면 내 마음의 크기가 점점 작아졌구나 라는 걸 빨리 자각을 하시고 마음을 키우는 연습을 계속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멀리 보고 크게 보게 하는 거가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상상으로라도 계속 그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걸을 때 발바닥에 아까 의식을 두면서 일어나는 감각을 무슨 감각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딱딱한지 그 다음에 부드러운지, 근데 이제 이 감각에 따라서 내 마음의 변화, 이 감각이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 아무렇지도 않는지, 만약에 이 감각이 좋다고 생각됐을 때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싫다고 내가 알아차렸을 때는 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이거를 좀 특히 의식을 그렇게 뒀을 때 알아차림에 초점을 하면서 내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좀 걸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일어나는 감각에 따라서 내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또 알아차림하면서 걷겠습니다. 자, 숨 들이쉬고 숨 들이쉬고.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익숙한 환경에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렇게 걸으실 때는 뭐 이제 새로 봄이 돼서 뭐 이렇게 잡초긴 하지만 이런 것도 나고 푹신푹신하고 되게 처음 오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익숙하게 살면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여기 살았으니까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또 깎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스트레스가 되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한 번씩 처음에는 익숙할 때까지는 좀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걷기를 하더라도 동네를 계속 이렇게 돌면, 정해놓고 돌면 계절 따라 이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항상 하는 게 없구나, 항상 변하는구나 하는 무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식하지 않게 되니까 그럴 때는 한번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그래야지 익숙한 것에서 좀 벗어나야지. 그래서 이제 어른 그런 큰 스님들도 법문을 하실 때 좀 익숙하면 좀 낯설게 만들고 낯선 거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라, 이런 법문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명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뭐였을 것 같아요. 처음에 원래 논이었는데 저희가 연밭으로 이걸 처음에 만들어서, 처음에는 연이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게 펴서 가득 연이 폈었어요. 근데 더 잘해보고자 막 좀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했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저기 밑에 요 물 앞에 다 말라는 거는 그나마 저기는 살아남았는데, 그래 어떻게 더 잘해보자고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막 여기 높여놨더니 물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인력으로, 흔히 말하는 인력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거는, 인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씨앗 같은 거고요. 여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가 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그 씨앗을 갖고 있으면 그런 환경이나 이런 조건을 만나면 이게 발화가 되는데 그걸 안 만나면 절대 발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하는 해도 이제 계속 물이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잡초가 열심히 안 날 텐데 뭐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이게 다 이렇게 빠져버렸거든요. 너무 아까도 말한 이 속에 있을 때도 내 거가 아니었는데 나왔을 때도 진짜로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집착들에서 좀 벗어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흔히 말해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력으로 하면 이게 더 많은 거고, 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건 우연히 조건이 맞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걷기 영상에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느낌 할 때 1에서 100까지가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맵다라고 해도 매운 거는 매운 거 1에서 매운 거 뭐 7, 8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다 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운 게 상대방한테는 안 매운 걸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냥 하얗다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저기 에스키모들은 하얗다는 거 표현이 우리보다 한 10배 이상이 많다는 말도 있고, 특히 색감에 대한 건 우리는 뭐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뭐 노르스름하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냥 서양 사람들은 그냥 영어는 그냥 옐로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표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좋다, 느낌은 사실은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무덤덤하다, 이 세 개가 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를 걸을 때 좋다 하면 좋다고 내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꽃이 참 가다 보니까 되게 예뻐요. 예쁘다, 참 좋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꺾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계속 보고 싶거나 갖고 싶거나 하는 욕심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싫으면은요, 싫은데도 계속 보이면 밟아버린다. 이게 분노로 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좋으면 갖고 싶고 싫으면 멀리하고 싶은데 멀리하게 안 되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싫다라는 느낌으로 자꾸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분노를 쌓거나 욕심을 쌓거나 삼진치를 흔히 말하는 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반드시 느끼는 게 아니고 알아차리라고 계속 스님이 강조를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가 있어요. 된 거 하나도 없는데 연이 지가 그냥 잘 자라가지고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꽃피는 데가 여기에요. 근데 연우는 흔히 말하는 이 흙탕물에서 물들지 않고 예쁜 꽃 피워내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연꽃에 대한, 그러니까 불가나 육아에서 연꽃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타가스에서 물들지 않고 뭐 청정하게 자란다. 근데 이게 그냥 그 단풍이 단풍 들어서 그대로 다 떨어져 버리면 예쁘고 깨끗한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으면 실제로 뒷모습이 예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뒷모습이 과연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연못에 지금, 자, 연못에 이 포면은 우리 거울처럼 비춘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거울 경자를 쓰고 있는지. 자, 여기 연못에 저 나무가 앞에 있는 저 버드나무가 어떻게 깨끗하게 그대로 잘 비춥니까? 비추기는 한데 좀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이 연못면이 우리의 마음과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렇게 뭐 잡초처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탐진치 번뇌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버리면 또 더 안 비춰주겠죠. 사람의 마음이 차가우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않는다는 것과요. 이게 거울은 대상을, 물론 거울에 따라서 볼록거울이나 오목거울은 대상을 왜곡시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울들은 대상을 왜곡시키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잖아요. 너는 내 맘에 드니까 훨씬 더 크게 보여주고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조그맣게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거나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을 거울처럼 만들어서 대상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런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걷기 명상에 거울 경자가 붙은 거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의미 부여하지 말고 덧붙이지 말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생각, 내 뜻 붙이지 말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 걷기에도 이 경자가 붙어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코스 갈 때까지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가 이제 거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대상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거울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여짐을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대상들을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거울에 그대로 비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거울이다. 그래서 보여지는 거고 들려지는 거다. 이런 약간 수동적인 그런 거울로, 거울의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근데도 의식은 항상 발바닥에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나기는 했는데요. 제 스님 코스는 좀 하드해요. 제 스님 자체가. 올라가신 분들은 고생하셨어요. 요즘 제일 해야 되는데. 안 가시고 일로 오시면 돼요. 직접 코스는 발바닥을 확실히 느끼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런 교회가 끝나면 이제 저희가 명상 지도자가 예를 핸들팅 오신 분들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잠깐 해보고 어떤 시기를 느꼈는지 이제 소감을 보통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부담 없이 그냥 말씀을 하시고요. 느낌, 뭐 아니면 소감, 알아차린 것 뭐 등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서로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차는 뭐 안 드셔도 되고 보이차를 좀 치는 게 답니까? 아니면 또 다 모이래 또 한 번 이런 절차를 거치는지. 아니 보통 이제 이렇게 저쪽이 이렇게 하고요. 예. 보통 이게 걷기 명상이나 이런 명상들을 이렇게 한 타임이 끝나면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보통 이제 질문하거나 선생님께 인터뷰를 받거나 등등 할 때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입 밖으로 내면서 한 번 더 스스로 좀 명확하게 하고 또 이렇게 질문 같은 게 할 거 있으면 또 질문도 하고 이런 뭐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걷기 명상에 대한 것도 이제 뭐 처음 해보셨으면 이 걷기 명상에 대한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뭐 건의사항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걸어보니까 제 처음에는 이제 편하다는 이제 느낌이 오는데 일정 시간 지나니까 이게 생각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잡념이 다른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데 또 그러면서 또 스님이 또 일정 부분 또 지나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면 또 그게 편하다는 느낌이 또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생각 자체가 계속 이렇게 있다가 어디가 다른 데로 갔다가 가버리고 그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이제 지나가지고 다시 어디 이제 발바닥 했다가 이제 좀 거대가 또 머리 끝에도 정수리다가 해봤다 이래 해보니까 이 어떤 현상이 몸의 기운이라는 게 좀 이렇게 배가 좀 약간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느낌 같이 배가 편안한 느낌을 갖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멍하고 되게 그런 게 유행하던데 그게 마치 명상인 것처럼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물론 그게 하면 편안하겠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 그거가 뭐와 같은 건 줄 아세요? 치매 환자가 스스로 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게 되는 거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오래 하면 금방 사람은 우리가 아까 말했죠. 강한 기억만 기억한다고요. 그런 것만.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어떤 강한 것만 알아차리고 그게 이 물밑에서 계속 이러고 있고 수가지가 이러고 있는데 수면 위로 하나씩 떠오르는 거는 강한 기억들인 거예요. 기억은 미래가 모르는 거가 기억나진 않아요. 그렇죠? 마치 꿈을 꾸듯이 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새롭게 보여지는 거구나 옛날에 떠오르거나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림을 보고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 훈련을 그런 건데 근데 너무 이제 이런 그 같이 하는 가이드의 말에 영향을 받는 가이드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도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게 필요하긴 한데 너무 이걸 익숙하게 돼버리면 가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겠대요. 그래서 영상을 하는 건 의식을 두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나의 의식을 발바닥에 두면 기운이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막 생각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밖에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걸으면 기운이 쭉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좀 개운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이 힘을 쓰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보통 이렇게 여기서 기운을 쓰는 거는 힘을 쓰는 거는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고산지대에 가면은 이제 생각이 점점 안 하면 사실 기운을 안 써요. 그래서 명상을 좀 이렇게 침착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몸의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들어서 몸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 자체도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점점 더 생각을 줄여나가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 자체를 쓸데없는 잡념을 줄이는 거겠죠. 그러면 이 에너지 소모가 적어서 고산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오고요. 잡념이 적어져요. 확실히. 왜냐면 아마 사람이 살려고 계속 잡념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에너지 소모가 많거든요. 고산지대에서는. 그래서 거기 가면 점점 생각이 좀 줄어드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으면 스스로 치매 환자가 되는 일이니까 그런 거를 그냥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쁜 거는 예뻐요. 그렇죠? 예쁘다고 멈춰야 되는데 예뻐서 갖고 싶다 이렇게까지 발전하면 이제 탐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예쁘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딱 알아차리면 거기서 멈춰지는 거가 객관적으로 감상을 하게 되는 거죠.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혹시 또 뭐 소감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 있으셨으면 알아차린 거가 있다거나 현상일까요? 아니 근데 사람들의 느낌 본인의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몸의 신진대사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부위가 좀 활성화되거나 기운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보통 그런 걸 명현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에너지가 막 돌면 몸에 이제 안 좋은 부위들이 좀 개선되는 효과도 있는 거지만 이게 우리 말하는 명상을 하면서 무슨 병이 치유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임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병원에서 실험을 하거나 해갖고 100%가 아닌 이상 이거를 말을 못 써요. 그래서 사실은 심리나 명상에서 치유나 치료를 쓰면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는 치유까지는 많이 허용을 해줘요. 근데 심리 치료라고 하면 정신과 병원에서 하지 않는 한 이 명상 같은 데서는 치료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명상을 주기적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는 뭐 통계적으로 해서 좀 뭐 긍정적인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밖에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편안한 게 이제 그런 건 왜 편안한지. 그래서 본인이 그냥 밖에를 예를 들어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특히 덥지도 않고요. 바람도 적당히 선선하고 그리고 코스 자체가 그렇게 하드하지 않아서 되게 편하고 좋은데
그런 것 자체가 편안했을 때, 예를 들어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나 잡념이 안 일어나서 편안했다면 평상시에 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잡념으로 많이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내 심리 상태나 이런 게 좀 개선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명상이 물론 명상을 시작해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단지 또 환경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본인이 이제 이런 걸 여러 번 해보면서 다음에 했는데도 또 똑같이 편하고 좋았다 그러면 아 이거 명상의 효과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에 왔는데는 다음에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러면 또 이 효과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저 나지막한 능선이 남향으로 쭉 오죠. 그럼요. 저기는 주지 스님 계시는 거고